자, 크립토 알트코인 불장, 알트 불장, 과연 올 것인가? 드디어 기다렸던 2017년, 2021년, 막 100배, 막 50배, 20배, 10배 엄청난 펌핑을 만들어줬던 알트코인 불장이 4년 주기 사이클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인지 뭔가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저는 조심스레 넓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 일단은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인데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고, 지금 근데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 있죠? 지니어스 법안은 한 두 가지를 공약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준비금에서 달러나 미국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패권의 기축 통화가 다시 한번 달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달러도 당연히 이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더 큰 거는 기존에 유통되고 있었던 USDT의 준비금이 달러랑 미국채만 보유 중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합성 자산들과 뭐 대출도 껴있기도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합성 자산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금을 마련을 하려면 미국채 혹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금 이미 유통되어 있었던 준비금에 대한 구조를 바로 바꾸라고는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줄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분명한 거는 어 미국채와 달러를 제외하고 다른 자산들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바로 USDC입니다.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이 미국채랑 달러가 거의 100%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테더를 좀 이제 달러로 상환하고 싶을 때 상환에 대한 요구가 만약에 혹여나 어떠한 이유로 많아졌을 때 USDC는 이미 달러랑 미국채 사실 100%로 보유 중이기 때문에 그럼 뱅크런에 대한 리스크가 없겠죠. 그러면 USDC의 앞으로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USDT의 입지는 좁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USTC 테라 클래식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그건 루나 코인을 담보로 발행됐던 거죠. 어 알고리즘 방식과 이제는 이제 담보 방식, 이게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USTC 같은 디패깅은 테더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을 사용을 할 때, 참여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그래도 달러입니다.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 중에 테더나 USDC 두 개는 둘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 관계처럼, 마치 미국의 G1 국가, 미국 G1 국가죠. 중국의 G2 국가, 이렇게 미중 땡땡 전쟁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경쟁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스테이블 예를 들어 코인 중에서 뭐 디지털 엔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한다기보다는 달러를 두고서 테더냐 USDT냐, USDC냐 USDT냐를 두고서 요 두 개는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다른 효과를 또 만들어냈는데, 어떤 거냐? 이것 또한 미중 전쟁에서의 하나의 또 이제 패권 영역에서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채를 보유 중인 국가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유 중이고 중국도 꽤나 많이 보유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국채에 대한 정말 만에 하나 미중 전쟁으로 이제 번졌을 때 금융시장이 먼저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중에서 미국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미국채를 매도를 해버리면 리스크가 좀 이제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니어스 법안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는 기관들과 은행들이 이거를 또 이제 미국채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덕분에.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 덕분에 앞으로 크립토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크립토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USDT의 입지가 조금 좁혀졌고 그리고 USDT 보유 중인 자산들을 언젠가는 또 매도를 해야 되고 유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미국채의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미국채를 보유 중인 국가들이 혹여나 미국채에 대한 매도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의 충격이 완화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코인의 불장보다는 이거는 이제 세력들 간의 거대한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불장은 언제쯤 올 것 같은지는 제가 한 5분 정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과 동시에 일단은 미국의 D&I 국장인 툴시 가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게이트를 다 폭로를 했습니다. 1200만 조회수가 넘었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2021년부터 겪었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툴시 게버드 D&I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당을 겨냥을 하면서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이거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오바마 게이트로 해서 연결고리들을 이렇게 다 짤아웃을 해버렸습니다. 이 시기가 결국에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된과 동시에 하나씩 압박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BI 국장 캐시 파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CCP를 대놓고 겨냥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지난번에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그 마치 시가를 하나 이제 피면서 결국에 포커스는 뭐냐면 포커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산당 CCP 이 두 곳을 겨냥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으로 USDC에 대한 미국채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에서만큼 뭔가의 엄청난 세력들 간의 싸움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올 겁니다.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국제선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2020년 미국 대선까지도 연결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D&I 이 툴시 게버드 국장님이나 캐시 파텔 국장님이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대놓고 올려버리면 지금 이제 검열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트래픽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금까지 2025년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마도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다. 2020년 미국 대선 관련된 그 연결고리가 G1 국가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면 다른 밑에 있는 국가들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관여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마지막 카드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냥 이렇게 오피셜로만 떠버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면은 다른 일들이 벌어질까요?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WW3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언젠가는 털어내야만 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승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불복을 할 것인지 불복은 말 그대로 한번 이제 전쟁 한번 해보는 거죠. 어, 승복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개개인의 인물로 봤을 때 흔히들 말하는 기트모에서 이제 사형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취임식 이후에 바로 했던 게 예를 들어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카르텔 조직들을
뭐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아동 막 이런 매매나 이런 것들이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명령을 했잖아요, 행정명령을.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그대로 승복하기에는 최악이 될 것인데 불복하게 되는 거는 이제 세계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북한의 동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서한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관계가 사실 이제 미국의 민주당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과 북한의 사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야 되는 영화는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그 후원작인 리브 더 월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약간의 어 의미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블랙아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의 배우가 코리아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코리아. 그래서 이거 보다가 놀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일반적이었으면은 뭐 이제 뭐 중동 같은 국가에서 이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이란이 됐던 뭐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이런 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딱 이제 지목을 했던 게 코리아다. 아랍어나 이런 삐라 같은 것들이 또 이제 흘러나오는데 딱 봤더니 그게 아니다. 그 여기 주인공이 이제 코리아가 시작을 했다. 그게 노스 코리아인지 사우스 코리아인지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또 이제 노스 코리아를 얘기를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뭐 벙커를 준비하라. 이런 약간의 예전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지금 2025년부터 앞으로 이후에 맞물리게 된다면 그게 곧 3차 세계대전이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크립토랑도 관련이 있는 건 어떤 거냐? 일단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서 "유가가 낮아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국지전으로 미사일 날리고 했을 때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여기가 봉쇄되면 전체 원유 이제 거래하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한 전체 거래량이 20% 정도로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거 만약에 봉쇄해 버리면 20% 정도 갭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폴리마켓 베팅도 많았었고 주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장이 개장하자마자 원유에다가 이제 풀 베팅 롱을 치는 기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잠깐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휴전이랑 맞물려 가지고 20% 정도 갭 상승을 했다가 그날 저녁에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맴돌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때는 페이크였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제 주말에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주말에 그렇게 싸웠으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일요일에 봉쇄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으니까 시장이 딱 개장하자마자 롱 포지션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한 번에 이제 갭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 20% 정도 털린 거면 엄청 좀 세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기간이 이거 평단을 메꾸려면 만약에 단타식으로 들어갔더라도 청산이 안 되고 평단을 메꾸려면 시간이 꽤나 또 지체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6월 달인데.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났을 때는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조금은 이제 유가랑 달러랑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이랑 위험 자산이랑 이런 것들이 디커플링 되고 분리가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 매일같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미국판 이제 금융위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유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석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아졌던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이런 것들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돌리면서 여러 나라들이 석유에 대한 사용량들이 많아졌던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공장들도 많아졌었고 그때 당시에. 음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 그때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실물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과 실물 자산이 한번 분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안전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잠깐 위험 자산인 주식이랑 이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주식이랑 이런 것들이 달러도 약간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달러가 왜 약세였냐? 그때 왜 달러가 약세였을까?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미국판 사건이잖아요, 리먼은.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달러가 약세되고 주식도 하락을 하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2008년에는. 자, 그러면서 이제 안전 자산에 이때 수혜가 뭐를 받냐? 골드까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실물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수혜가 좀 있었습니다. 수요가 좀 있었다. 해칭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의 해칭 수단으로 수요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에너지, 선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물, 에너지 선물.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그때 많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도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때는 뭐 선물 그걸 안 했으니까 골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원유 선물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해칭을 했는데 해칭 자산 치고는 40% 이상이 상승을 했으니까 좀 성공적이긴 했죠. 물론 리먼 브라더스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2008년 당시에는 미국 자체가 위험했다라고 봤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 달러의 자금들이 원유 선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같이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나 골드 같은 것들이 이제 수요를 만들어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의 이유는 어떤 상황일까요?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분류를 해볼게요. 위험 자산, 안전. 자, 지금은 미국에서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리먼 브라더스처럼 똑같이 발생을 하면 그때도 달러가 약세가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뭐 내전 같은 상황들이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관련된 그런 것들처럼 심해졌을 때. 근데 만약에 동북아에서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양안 전쟁 같은. 그러면 안전 자산이 달러가 됩니다. 왜냐? 2008년에는 미국이 한번 겪었으니까 2025년 이후에는 아시아 쪽에서 한번 겪게 되면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이. 달러나 이제 미국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동 이렇게 전쟁하는 국가들 연료를 쓰려면 어떤 것들 써야 되죠? 원유 써야죠. 에너지. 그리고 식량. 그러면 선물 거래에서 선물에서요. 해외 선물에서 에너지 가격이랑 식량 식품주들 있죠. 식품 선물도 있어요. 돼지고기 뭐 쌀, 뭐 소고기, 옥수수, 그리고 천연가스, 크루드 오일 이런 것들처럼 해외 선물 이것들이 이제 안전 자산이 될 겁니다. 오히려 3차 세계 대전일 때는. 음. 그리고 골드도 있고. 골드는 실물이 있잖아요, 일단은. 실물 자산들. 부동산은 모르겠네. 부동산은 그거는 또 이제 그 3차 세계대전에서 안전한 국가에 따라 좀 다르겠죠. 부동산은. 어쨌든 현금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서 수요가 몰릴 만한 곳들은 부동산보다도 여기 이제 달러, 미국채, 뭐 해외 선물 이제 선물 포지션, 골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위험 자산은 뭐냐? 이제는 2008년이랑 다르게 크립토가 추가가 됐어요. 크립토,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당연한 거죠. 주식.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타격을 받게 되는 그 나라의 화폐. 오히려 전쟁에 타격을 받는 그 나라의 화폐가 약세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대만이랑 중국 전쟁 나면 대만의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실질적으로 지는 쪽의 화폐 가치 아니면 타격을 받겠죠, 당연히. 그 주변도 다 받을 건데. 음.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지금 자산 시장의 참여자가 2008년이랑 훨씬
더 커졌으니까 다르게 2008년이랑 다르게 요 두 개 타격을 엄청 받을 수가 있다. 얘네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08년이랑 다르게 이때는 미국의 상황이었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아시아권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달러는 이제 오히려 안전자산이 됩니다. 미국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선물도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적절한 순간에 만약에 자 이게 분류가 됐죠. 앞으로의 양상은 어떻게 되냐? 적절한 순간에 유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거고 리번 브라더스 그 이상을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2020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유가가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쟁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고유가 상황이 돼버리면 역대급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이제 중동 사우디 머니들이 이제 그 오일 국가 오일 머니들의 이제 슈퍼 리치들이 더 탄생을 하는 거죠. 자산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들은 다음 먹을거리를 분명히 크립토로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국부펀드. 오일 국가들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오일머니 국가들의 이제 국부펀드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지 않는데 미국채나 이런 것들을 담아두거든요. 보유 중이에요. 국부펀드에서. 뭐 1조 달러 이 정도로 운용하는 1400조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일로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비트코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추가를 안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자산들이 됐던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채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오일 강대국들이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 중이거나 미국채에 대한 보유나 이런 것들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 미국채를 많이 보유 중인 국가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거죠. 미국이 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순서가 좀 바뀔 것이다라고 봐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WW3가 먼저 오고서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더 많은 돈을 벌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안전자산, 해칭 자산으로 크루드 오일이나 에너지 선물이나 아니면 식품 선물 이런 것들, 골드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게 될 거고 막강하게 많이 벌어 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대전 중이면은 당연히 군사력이 강력한 국가에서 화폐 가치가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됐겠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은 달러들이 유통되어 왔던 USD가 아마도 이제 USDC나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예요. 잠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 여러 국가의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 전환하면서 크립토 시대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터지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 크립토의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냐. 지금이 뭐 시작이면 최고고요. 시작이면은 정말 좋겠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 지켜본다라는 게 그냥 확신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예전에 2017년과 21년의 불장 사이클처럼 그게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다음 사이클의 유동성은 기관들인데 세력들인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계대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많은 양의 달러나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잠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크립토의 전체 시총에 대한 파이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를 일단은 예상 중입니다. 일단 예상 중이고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지금 권력 세력들의 이제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추구하는 파와 비트코인 추구하지 않는 파가 나뉜단 말이죠, 또.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BTC를 완전 그냥 공매도 할 수 있으면 공매도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반대 세력들과 지금 비트코인을 밀고 가는 세력들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 공매도 옵션이 있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들은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대전과 맞물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조금 미뤄진다라고 한다면은 9월 달까지 불장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내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했던 게 많았거든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저번 주에, 이번 주죠. 아직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크립토 한 주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음 주 딱 지나가고 나서 지니어스 법안 재료들도 다 사용이 됐고, 디파이 쪽의 WLFI도 한 7주, 8주 뒤로 상장이 미뤄지기도 했고, 약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일단 또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이클이 뭐 단기적으로 막 엄청 들어왔다가 빠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을 봤을 때 불장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세력들 간의 싸움이에요. 세력 싸움. 이 권력 세력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래 싸움이 새우들이 등 터지는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 한번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가에서도 리먼과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급락했던 그런 시기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겪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없었고, 크게는 뭐 올해 1월 달부터 블랙아웃, 그 블랙스완 같이 왔을 때도 충격이 좀 크긴 했겠지만, 약간의 마이너스 유가 같은 상황이 크립토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크립토는 서킷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시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서버를 막 닫아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24시간 돌아가서 주말에도 열려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거대한 한 그 추세 하나만으로 기관들도 분명히 파산을 할 거예요. 2021년에서 23년 사이에 파산했던 기관들도 있고, 공매도 쳤다 파산했던 기관도 있고, 한 시즌 막바지에 공매수했다가 루나 사태 이후에 뭐 FTX 사태 이후에 파산했던 기관들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거대한 엄청난 큰 변동 하나로 그렇게 이제 세력들 간의 싸움도 이제 완전히 이제 크로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국제정세 측면에서 뭘까요? 이제 대놓고 FBI의 캐시파텔 국장님이나 아니면 투시개보드의 DNI 국장님이 이제는 이제 다음 카드로 남아있는 게 이제 선거가 있겠죠. 2020 미국 대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순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